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한국미술사 2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술로 바라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에 앞서 삼국의 차이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으나 영상의 분량상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후대의 학자들은 삼국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고구려의 강인함, 백제의 우아함, 신라의 화려함. 보통 삼국의 미술을 양식화한다면 고구려의 경우 선이 굵고 인상이 강하며 백제의 경우 우아하고 신라의 경우 화려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국 모두 불교를 공인하면서 불교 미술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개성 있는 미술 양식을 펼쳤습니다. 그 미술 양식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공예예술, 이걸 불교 미술로 치환한다면 불상예술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불상의 유행 방식이 달랐습니다. 우선 고구려의 경우 중국 북방의 왕조들로부터 불교를 전래받았고 북방의 유목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불상들은 볼살이 많고 옷은 보통 두툼하며 옷에 주름도 많은 편이죠. 이는 중국 북방의 추운 날씨를 반영한 결과랍니다. 그래서 보통 고구려의 불상은 옷을 다 껴입고 있으며 노출이 있어봤자 목에서 가슴 정도 조금이며 뭔가 추운 날씨에 있는 부처님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고구려 불상입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 연가 7려면 금동 열애입상인데요. 옷을 엄청나게 껴입고 있고 옷의 주름이 많은 걸로 보아 두꺼운 걸 알 수가 있죠. 불상 뒤편에 있는 이 금동파는 광배라고 하는데요. 광배에 새겨진 무늬들도 환상적이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불상은 어떨까요?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와는 달리 백제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북조나 남조나 중국이면 다 똑같지 않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불교를 공인할 당시 중국의 북방은 유목민족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하는 한족들이 다스리고 있던 곳은 중국의 남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가 각각 영향을 받은 북조와 남조의 미술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한 남조의 영향을 받은 백제의 불상들은 옷이 얇고 주름이 부드럽습니다. 노출이 고구려와 비슷하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옷이 뚜렷하지 않고 두껍다는 느낌이 없으며 옷 자체보다는 곡선의 선을 많이 살리려고 의도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범을 329호에 해당하는 납석 열의 좌상이 있는데요. 불상의 표정도 고구려보다는 조금 더 유하고 친절해 보이죠. 그리고 국보 293호에 해당하는 규암출토 금동 관음 보살 입상을 보면 불상에 맵시가 살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쭉길쭉하고 라인이 유려하죠. 또한 백제만의 개성 중 하나가 이 배꼽을 기준으로 X자로 교체되는 영락 장식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백제 불상의 이 늘씬한 몸매의 불상과 디테일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양식은 훗날 일본에게도 전래되어 일본의 백제 관음상이라는 희대의 걸작을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백제의 불상하면 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절벽을 깎아 불상을 만드는 마애불이 유행했다는 점인데 대표적으로 서산 마애 삼존불과 태안 마애 삼존불이 있죠. 마애불은 신라에서도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신라의 미술을 화려하다고 표현했지만 고구려 백제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불교를 공인한 신라는 불교에서만큼은 화려함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라의 불교 미술은 인간을 닮아 있어서 현세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당장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얼굴무늬 와당부터 보물 808호에 해당하는 금동탄세불이나 국보 127호에 해당하는 금동관음보살 입상은 대단히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느낌이 강하죠. 삼국시대 불상 관련해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가 국보 78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한국 공예품 중 역대급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이 두 작품은 아직까지도 백제 양식인지 신라의 양식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보 78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보시면 허리도 잘록하게 들어가 선들이 전부 거친 경랑 없이 부드럽고 유려하게 춤을 추는 듯합니다. 오른손에 굽혀진 두 손가락을 보십시오. 마치 극락에만 존재하는 바다의 파도를 그대로 형상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력을 자극하죠. 청동 특유의 귀공자스러운 빛깔을 내면서 옷 주름과 불상 몸체의 라인이 군더더기 없이 이토록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불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표정에서도 여유로움이 묻어나오죠. 이 여유로움은 가벼운 미소와 적당한 볼살 그리고 충분히 확보한 눈썹과 눈의 간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국보 83호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일본의 국보 1호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 종교적 엄숙미가 느껴지고 절대자로서 지고지순한 사사기 경지가 느껴지는 표정과 자태를 짓고 있죠.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 작품을 보고 인간 존재의 가장 정화된, 가장 원만한, 가장 영원한 모습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몇십 년간 철학자로 살아오면서 이 불상만큼 인간 실존의 평화로운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물론 불교 미술에서 삼국의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찰에 세우는 탑의 양식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딜 가면 석탑을 자주 보니까 석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원래 삼국은 모두 목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목탑 양식이 일본으로 넘어가 현재 일본에는 목탑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중국의 경우 벽돌의 재료를 구하고 만들기가 쉬워서 벽돌로 쌓은 탑, 이른바 전탑이 유명합니다. 다만 한국도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가 전부 목탑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지금은 없지만 선덕여왕 때 만든 황룡사 9층 목탑이죠. 다만 목탑은 훼손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불에 너무 약하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외적의 침입이 많은 나라들은 이런 목탑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해지는 삼국시대 목탑은 단 한 개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석탑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한국 최초로 석탑을 만든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사실 화강암이 다수인 한국의 지형상 목탑보다는 돌을 구하는 게 더 쉬웠습니다. 그렇게 6세기경 서동요의 주인공인 백제 무왕이 전북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했는데 여기에 미륵사를 창건할 때 한국 최초로 석탑을 세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미륵사제 석탑이죠. 이 미륵사제 석탑은 동탑과 서탑이 있었는데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동탑은 사라지고 서탑만 남아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서탑조차도 무너지려고 하자 조선 총독부에서는 나름 그 당시 최고 공법이라는 시멘트를 부어버려서 서탑의 훼손을 막았는데요. 이 혹자들은 고고학과 문화재 복원에 대한 지식이 없던 그 시대에 시멘트를 붓는 게 최선이었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미 그때도 시멘트를 부으면 안 된다는 지식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 총독부에서 시멘트를 부어버린 건 일단 자기네 나라 문화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흉측해져 버렸고 해방 이후 그 시멘트 지우는 데만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완전히 사라진 동탑도 만든다고 최신식 공법을 사용해 미륵사지 석탑을 만들었는데 할 말 하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공간에 현대식 공사 방법으로 2년 만에 뚝딱 만들어버린 동탑은 이도 저도 아닌 최악의 짬뽕 키메라가 탄생해버렸죠. 여하튼 백제가 처음 시작한 석탑 양식이 이어져 백제 후기 삽이라 부르던 백제의 마지막 도성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만들기도 했으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목탑이 아닌 백제의 석탑 양식을 계승하고 이게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오면서 한국의 탑은 석탑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삼국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삼국 각국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고유의 미술 양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미술은 사실 고분벽화 하나로 끝납니다. 고구려의 초기 고분 양식은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해서 돌로 거대한 계단식 고분을 만든 형태로 이는 고조선에서 계승된 고분 양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계단식 고분 양식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만리장성 이남, 즉 우리가 중국인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황하강이나 양쯔강 문명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양식이랍니다. 고구려의 옛 수도인 국내성에 가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가장 유명한 건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장군총이죠. 다만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구조상 고분 벽화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가 4세기 초 평안도 황해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이 지역에 있던 중국의 행정구역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면서 그때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고분 벽화가 전래되었습니다. 고분 벽화는 중국식 문화이기에 초기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중국풍이 강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고구려 만의 고분 벽화 양식을 만들어내죠. 고구려인들은 각조총, 무용총에서는 각각 씨름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춤을 추는 고구려인들만의 풍속화를 그려냈죠. 후기로 갈수록 사신도라든지 천문도라든지 삼조고 같은 신화 속 동물들이 나오는 등 다소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구려 미술은 고분 벽화 속 사신도만 알면 된다고 할 정도로 고구려에서 사신도의 그림은 대단히 중요하죠. 다음은 백제의 그 우아함을 보자면 고구려의 미술은 고분 벽화만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백제의 미술은 금동대학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백제는 한성 시기보다는 웅진 사비 시기 때 문화적 전성기를 찍었는데 거기서도 나눈다면 웅진 시기 때는 고분 미술이 중심이었습니다. 고분 벽화가 있기는 했지만 백제의 경우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고 대신 고분에서 출토된 미술들이 하나같이 수작들이죠. 대표적으로 무령왕릉이 있죠. 사비 시기로 넘어가면 고분 미술 대신 공예품이 발달했는데 먼저 석탑 안에 넣는 사리함이라고 있는데 백제가 시작한 이 사리함은 하나같이 예술작품이며 특히 미륵사지 석탑 안에 넣어두었던 사리함이 가장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백제의 공예미술은 금동대학로 하나로 정리가 가능하죠. 금동대학로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 영상 전체를 할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네요. 백제의 모든 문화적 역량의 정수가 다 담겨있는 작품이며 고려시대 김부식은 이러한 백제의 미술 양식에 대해 화이불치 거미불루,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신라의 경우 화려함이 그들의 미술 양식이라고 했는데 특히 신라는 마립간 시기가 가장 화려할 때였습니다. 마립간은 왕권이 약화되어 있지도 그렇다고 왕이라고 부를 정도까지 강하지는 않았던 그 중간 단계의 기간으로 그만큼 더 과시적으로 거대하고 화려한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주 가면은 이 언덕가도 같은 그 대릉원들이 전부 마립간 시기 때의 무덤들입니다. 또 이때 출토되는 것들이 신라의 금관들인데요. 지금까지 출토된 신라 금관은 기본형을 제외하고는 5개가 있는데 5개 모두 형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나무를 상징하는 매산자, 세움 장식에 사슴뿔 모양 장식이 있는 형태인데 나무와 사슴뿔은 오래전부터 시베리아 일대에 존재해오던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대릉원 무덤
무덤들을 파보면 관모, 관시, 금귀걸이, 금목걸이 등 화려하기가 그지없으며 페르시아산 유리나 청록색 터키석 등이 출토되는 걸로 봐서는 신라의 대외교류 범위가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민족의 미술적 정체성은 고대시대에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한국의 경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워낙 각자만의 확고한 개성이 있었고 이 개성이 나중에 가서 하나로 흡수되는데 신라가 자기네 문화만으로는 일원화해버리지 않고 고구려와 백제의 고유 미술도 전부 그대로 계승하면서 한국은 참 은혜롭게도 아주 다채로운 문화력을 흡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문화 강국으로서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낄만 하네요.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